네,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메르스와 함께 또 다른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가뭄이죠.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의 주상수원인 소양강댐의 수위가 1973년 댐 준공 이후 역대 최저치에 근접을 했고요. 비상급수와 제한급수가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간간히 비가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은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관련해서 반기성 K웨더 센터장님 모시고 날씨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가뭄 때문에 정말 보통 시민들은 크게 우려를 걱정은 되지만 우리가 물을 막 쓰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비가 적게 내리기 시작한 것 지금 가장 가물고 있는 중부 이북 지방이죠. 소양강댐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 쪽으로는 2013년 8월부터 적게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비가 내려야 할 여름철에 거의 평년 강수량의 반밖에 내리질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소양강 지역 쪽으로 그 물을 공급하는 지역이 연 평균 강수량이 한 1,300에서 1,400mm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 한 700mm 정도밖에 안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또 이런 가뭄, 그러니까 그 강수량이 적게 오는 이러한 날씨들이 가을 또 겨울, 올 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소양강댐의 그 수위가 아주 가장 낮은 순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이제 지리 시간에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 1,200~300mm 연간 온다고 하는데 절반밖에 지금 내리지 않았고요. 이게 올 봄 여름만 이어진 게 아니라 2013년 8월부터 한 2년 이런 현상이 지금 누적돼 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도권의 지역별로는 그러면 실제 강수량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현재 가물고 있는 수도권을 포함한 그 중부 이북 지방 쪽으로는 2013년 8월부터 5월까지 강수량입니다. 이걸 표를 보시면은 현재 이 지역 쪽으로 강화 지역, 가장 그 가물고 있는 강화 지역이 48.8%, 서울이 56.2% 정도입니다. 춘천도 65% 정도로 실상 우리가 이제 가뭄이라고 부르는 70% 이하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가장 좀 심각한 것이 말씀하신 경기 북부 강화 이쪽 지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물론 전국적으로 남부 지역, 제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가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뭄이 가장 심한 곳이 중부 이북 지역이거든요. 이것도 다른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말 비가 내린 양까지 같이 계산을 했을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때 이제 중부 이북 지방은 단비가 내렸다고 하지만 가뭄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었죠. 실제로 이제 저희들 기상학에서는 평년 강수량의 70% 이하의 비가 내릴 때 가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가뭄이 심한 강화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48%였나요? 그거는 2013년부터고요. 13년이고 올해 이제 지금 당장 밭작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올해 강수량 같은 경우도 강화 지역은 40.8%, 또 지금 강원 영동 지역도 굉장히 가물고 있거든요. 강릉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35.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춘천 이런 지역도 한 6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이하면 가뭄인데 실제로 올해 밭작물이나 모내기나 이런 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올해 강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아주 극심한 가뭄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말씀 들어보면 이제 중북부 지역의 가뭄이 특별히 심한데요. 그러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북한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북한 방송에서도 계속 그 가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 그 기상대에서도 올해 상당히 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현재 북한 쪽이 올해 상당히 심각한 가뭄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가뭄 바운더리에서 중부 이북 쪽으로 가뭄이 발생할 것을 일단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북한 쪽은 가뭄 등으로 인해서 올해 쌀 수확량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요. 걱정이 함께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째 가뭄이 이렇게 심각한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주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센터장님? 물론 저희들은 가장 큰 원인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걸 엘니뇨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이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자체 세력이 이렇게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으로 동서로 이 상당히 그 고기압 세력에 버티는 기압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고기압 세력이 상당히 건조하면서 뜨거운 고기압입니다. 이런 고기압이 동서로 쭉 버티게 되면은 남쪽에서 기압골이 저기압이 올라오면서 비를 많이 내려줘야 되는데 이 저기압이 북쪽으로 올라오질 못해요. 가로막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기압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를 내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이 고기압 세력이 버텨주다 보니까 네. 북쪽 저기압도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기압이 통과하더라도 비가 아주 적게 내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가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그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듣는데요. 오십길에 엘니뇨 현상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 건지 엘니뇨가 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일단 엘니뇨 현상은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네. 예. 평년엔 그쪽이 기온이 해수 온도가 낮은데 네. 좀 독특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남미의 칠레나 페루 앞바다 쪽에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엘니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그 칠레 앞바다의 해수 온도가 한 1.7도 정도 높거든요. 그다음에 엘니뇨 해수 감시 구역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이조가 한 1.3도 정도 높은데 이런 엘니뇨가 발생하면 세계적으로 이제 기상 이변이 많이 발생을 하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던 중미나 남미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요. 이제 인도라든가 호주, 동남아시아 쪽은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들어가고요.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면 여름철에 기온은 높지는 않은데 비는 많이 내리고 태풍도 좀 강한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해가 되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주 상수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수위가 뭐 역대 최저치에 달했다는 건데요. 1차적으로 주변에서 이제 농업 활동하시는 분들, 뭐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지만 공급에 상당한 지금 차질이 우려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우리나라 댐들이 네. 한 1년 정도 감을 때는 버텨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소양강이나 충주댐 같은 경우는 2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 2년째는 이미 이제 물을 계속 공급해 왔기 때문에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대 최저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뭐 지난달엔 초당 100톤씩 방류하다가 50톤으로 줄이고 다시 10톤으로 줄이고 최근에 5톤까지 줄였는데 네.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까지는 이 수도권 있는 분들이 이 수도권 쪽에 물을 공급하는 그 댐들이 소양강과 충주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실제로 그 물의 방류량을 갖다 이제 줄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생활용수라든가 산업용수 같은 것이 상당히 앞으로는 더 이상 많이 비가 오지 않는다면 네. 상당히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이 기상 변화가 농가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K웨더에서도 이제 장단기 예보를 하시는 거고요.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미치더군요. 네. 그래요. 이렇게 가뭄으로 농가 피해가 일단 있으면 우리야 뭐 당장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큰 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게 이제 채소값 급등으로 가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네. 가장 많이 날씨 영향을 받는 게 아무래도 1차 산업이거든요. 네. 직접적인 영향이죠. 뭐 지금 중부지방 쪽으로는 일단 뭐 채소라든가 야채 이런 것들이 이제 말라주고 하면서 실제로 네.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뭐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한 뭐 5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배추라든가 무, 마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당장 이런 것들이 가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비가 정말 적게 내린다면 이 피해는 급속도로 증가할 겁니다. 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이제 당연히 햇빛이 강하게 비치고 폭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장 이 축산 농가의 이 좀 무더위에 약한 돼지라든가 양계 이런 것들이 폐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계란값 같은 것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당장 지금도 이제 그 강들의 이제 녹조라든가 바다의 적조 현상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그 피해의 그 유형들이 나타나고 확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비가 제때 내려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가뭄이 오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가뭄이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한 2년을 지속해 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례 없는 대가뭄이 주기적 분석에 의하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다면서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학계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네. 대표적인 분이 부경대학교 이제 변희룡 교수인데, 일단 변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죠. 네. 삼국유사부터 고려사 여러 가지 그 사료를 통해서 이제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뭄 시기를. 6년 주기설, 12년 주기설, 38년 주기설, 124년 주기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대가뭄 시기가 왔다는 건데, 일단 우리 변 교수 그 주장에 의하면 올해입니다. 2015년부터 한반도 지역에 대가뭄이 들어온다. 그래서 2025년, 앞으로 10년 후에 대가뭄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그 오랜 기간에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예측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인 방법이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에서 실제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엘니뇨라든가 라니냐라든가,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일단 올해도 이제 변 교수 같은 경우는 가뭄 시기가 시작이다라고 보는데, 뭐 저희들은 올해 늦장마가 오고 초반에는 비가 안 오더라도 일단 중부지방까지는 뭐 한 7월 15일 이후에는 예년에 비가 오지 않겠냐. 물론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심각한 대가뭄이 오겠느냐.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찬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뭐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경기에도 보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지진, 이런 가뭄도 얼마 전에 그 네팔에 있었던 대지진도 일부 학자들은 사실 대지진 사이클이 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정확히 그 날씨를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집을 비우고 다 밖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가뭄 가능성을 일부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대가뭄이든 아니면 소가뭄이든 가뭄이 있는 건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대책들을 좀 시급하게 마련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런 대가뭄 주기설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좀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가뭄은 정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국가적인 정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어떤 그 국가적인 일단 사용 가능한 이런 숫자원을 갖다 유효하게 개발해갖고 이용하는 이런 정책이 일단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많은 나라에서 행하고 있지만 인공 조절이죠. 모디피케이션. 네. 그러니까 인공강우 기술을 좀 더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실제 소용댐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서 평소에 좀 물을 많이 저수해 놓는 이런 방안들,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가뭄 시기가 지금 현재 사실 뭐 가뭄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 부족 국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 절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좀 마인드를 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중수도를 이용한다든가.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가 한 120년 만에 가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정부에서 25%를 강제로 물 사용량을 줄였고요. 네. 일단 그 개인집에서 키우는 잔디는 다 없애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잔디가 굉장히 많은 물을 줘야 살아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도 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좀 어우러질 때 좀 대책이 완벽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 병원 체계, 이런 우리 병문안 시스템, 응급실 시스템, 이런 걸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뭄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조치들을 미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인공강우 얘기하셨는데요. 중국도 보면 뭐 베이징 올림픽 때 이럴 때 뭐 비가 올 것 같으면 비가 안 오게 막는다든지, 일부 지역에 뭐 항공기를 타고 올라서 비를 내리게 한다고 이래 들었는데, 그게 실제 지금 뭐 어느 정도 현장에서 검증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로 인한 또 어떤 기후 변화, 후유증 이런 건 없습니까? 이제 이러한 그 인공강우가 이제 가장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가 공산권 국가들이죠. 네. 중국이나 러시아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뭐
국민들의 반대 같은 것이 용납되지 않다 보니까 아주 네. 자유롭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를 이용하든 네. 뭐 고사포를 이용을 하든 해갖고 인공광학 실험을 많이 했고 네. 또 실제로 가장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 뭐 러시아 같은 게 러시아 정도 기념일에는 반드시 인공광학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 베이징 올림픽뿐만 아니라 가문 지역들 또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에 인공광학을 이용을 해갖고 재해를 줄이는 걸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 미국이나 뭐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은 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실험을 못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 기술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상용화가 가능하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당장 우리가 이제 가뭄 해갈을 할 수 있을 것이 장마 아닙니까? 장마가 뭐 남부 지역은 이미 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남부가 아니라 중북부 지역 아닙니까? 장마가 올라오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올해? 일단 뭐 오늘부터 이제 제주하고 남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됐다고 보고요. 이제 내일은 충청 지역,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뭐 서울 경기까지도 장마 현상이 일단 영향을 주겠지만 KDO센터에서는 장마는 뭐 제주나 남부지방만 있다고 보고요. 저런. 네. 원래 우리 장마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개념은 뭐 하루 이틀 비가 오고 또 다시 뭐 좋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장마라는 것은 일단 시작하면은 한 일주일 이상 뭐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많고 계속 나오는 이런 거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날씨는 아닙니다. 네. 뭐 비가 오더라도 또 바로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일단 진짜 가장 가까운 날씨는 내일 모레 한 차례 약하게. 근데 비가 지금 가장 가물고 있는 중부 이북 지역은 별로 안 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5에서 10mm 정도인데 이 정도 비양은 뭐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네. 또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한번 또 기압골이 통과할 것 같아요. 이때도 네.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의 장마전선이 이제 실질적인 장마전선, 정말 이제 흐리고 지금 비가 많이 내린 장마전선의 영향은 한 7월 15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도 장마전선의 그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네.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이 굉장히 그 대기가 불안정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적인 게릴라성 호우라든가 뭐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아열대성 호우 같은 건 많이 빈발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비가 좀 많고 중부지방이죠. 중부지방 쪽으로는 네. 평년과 비슷한 정도. 그러나 가장 가물고 있는 중부 이북지방으로는 평년보다 그래도 비가 적게 내리는 걱정이네요. 네, 그런 날씨가 될 것으로 네. 예상을 합니다. 장마가 지나면 또 이제 태풍이 늘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해 태풍 예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대 네. 허창희 교수가 올해 태풍이 강하지 않겠느냐고 이제 네. 발표를 했었죠. 이 엘니뇨가 발생하는 애는 대개 그 태풍이 좀 강하게 발생해서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일단 지금 현재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 쪽에 이런 어떤 대기 상태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우리 기상학에서 얘기하면 절대 와도가 강하다, 뭐 네. 대기 상하층 간의 시어가 약하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아주 좋아요, 조건이. 또 여기다가 이제 해수 온도가 높습니다, 엘니뇨로. 그러다 보니까 태풍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발생한다면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그래서 이제 KD에서는 네. 8월과 9월 정도에 한 2개 정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여건이 좋다는 게 우리 한 게 좋은 게 아니라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좀 부담이 됩니다. 자, 가뭄이나 뭐 태풍, 여러 여름철 또 재해들 우리가 대비해야 될 텐데요.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들 마지막으로 좀 봐주십시오. 사실 이제 가장 뭐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뭐 하여튼 이런 기상재해에서 가장 취약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게 산사태입니다. 네. 범람, 침수, 산사태, 그다음에 축대, 붕괴 이런 것들인데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잘 발생할 것인가 예측돼 있거든요. 실제 또 발생한 지역들이 많고 네.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제 그런 기상 현상이 예측될 때 미리 대피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걸 좀 결속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최근에는 태풍이 오면 해일 피해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해안가 사시는 분들은 해일에 대비한 이런 그것도 좀 필요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 방송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재난 방송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쿠바 같은 경우 그 국가 지도자인 카스트로가 예. 몇 년 전에 그 5시간 동안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아, 국민들에게. 네. 5시간을 했습니다. 그 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자, 국민들 지금 태풍이 올라오니까 대피하십시오. 어느 예. 지역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쿠바가 그 태풍이 올라올 때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옆에 아이티, 그 옆에 있는 아이티는 5천 명 이상이 죽고 재산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재난방송에 따라서 국민들이 따라갈 때 피해는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올해는 태풍이 올라오거나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재난방송을 들으시고 미리미리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 주신다면 피해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TBS도 그렇고요. 또 뭐 국가에서 지자체에서도 그런 그 재난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긴 한데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대단히 귀중한 소중한 말씀이네요. 예, 오늘 시시각각 토크 반기성 K웨더 센터장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